안녕하세요. 김용수입니다. 진이의 체원이라고 하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신동엽의 시라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진이의 체원. 싸랑눈이 날리다 멎은 일요일, 북한산성 길 돌틈에 피어난 들국화 한 송이를 구경하고 오다가 샘터에서 살얼음을 쪼개고 물을 마시는데 눈동자가, 그 깊고 먼 눈동자가 이 찬 겨울 천지 사이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더라. 또 어느 날이었던가 광화문 내거리를 거닐다 친구를 만나 손목을 잡으니 자네 손이 왜 이리 찬가 묻기. 빌딩만 높아가고 물가만 높아가고 하니 아마 그런가 배 했더니 지나가던 낯선 여인이 여우 목도리 속에서 웃더라. 나에게도 고향은 있었던가. 은실 금실 휘황한 명동이 아니어도 동지만 지나면 해도 노루꼬리만큼씩은 길어진다는데 금강 연안 양지 쪽 흑마루에서 새순 묻은 물을 다듬고 계실 눈 어두운 어머님을 위해 이 세모엔 무엇을 마련해 보아야 한단 말일까. 문경세제 산막 곁에 흰떡 구워 팔던 그 유난히 눈이 막던 피난 소녀도 지금쯤은 누구 그늘에선가 지쳐 있을 것. 꿀꿀이족을 안고 나오다 총에 쓰러진 소년. 그 소년의 염원이 멎어 있는 그 철조망 동산에도 오늘 해는 또 얼마나 다습게 그 옛날 목핫단 말리던 안악내 입술들을 속삭여 빛나고 있을 것인가. 어둠에선가 세모의 아침이 열리고 있을 것이다. 화담 선생의 겨울을 그리워 12폭 치마 아무려 여미던 진이의 체온으로 그 낭만들이 뿌려진 판문점 근처에도 아직 경의선은 소생되지 못했지만 서서히 서리 아침이 열리고 있을 것이다. 조용히 한강 기슭이라도 산책하련다. 이 세모에 어느 날이었던가 비밀의 연인끼리 인천바다 언덕 잔디밭에 불을 질러놓고 오복이 세워 팔짱 끼던 그 말없던 표정들처럼 나도 먼 벌판을 조용히 산책이나 하며 김서린 한 해 상처들이나 생각해 보아야지. 진이의 체원은 신동엽 시인이 아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일반적인 시인들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의 시를 쓴 작품이 진이의 체원이 아닌가 싶어요. 파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꽤 서정적입니다. 방금 읽어봐서 느끼겠지만 진이의 체원의 진이는 황진이예요. 옛날 황진이의 따뜻한 체온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시는 새밑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보아서 한 해가 가고 또 새 해가 올 때 그 철조망 동산에도 오늘 해는 또 얼마나 다습게 그 옛날 목핫단 말리던 안악내 입술들을 속삭여 빛나고 있을 것인가. 해가 가고 새 봄이 오는 것을 흔히 이제 신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새로 안겨오기 시작하는 이제 따뜻함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진이의 체온도 그런 느낌. 신동엽 시인은 그 역사적 숨결을 늘 이렇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느낌을 신동엽 시인은 아마 진이의 체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진이의 체온을 쓸 이 무렵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때가 지금 1964년에 한일 굴욕 회담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반대 투쟁이 시작이 되는데 지금 그 직전이에요. 그 직전인데 제가 외소와 읽으면서 이야기했던 그 사건이 이제 신문에 나왔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꿀꿀이 죽을 안고 나오다 총에 쓰러진 소년. 그 소년의 염원이 멎어 있는 그 철조망 동산에도 오늘 해는 또 얼마나 다습게 떠오르고 있는가. 뭐 이제 지금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됐어도 전쟁을 겪고 나서 분단을 통해서 세계 냉전 체제가 한국 사회 안으로 그대로 구조화되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작은 한반도에서 사는 한반도 민중의 입장으로서는 뭘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을 만큼 굉장한 그 좌절, 그 다음에 흉흉한 분위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반도를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4.19가 일어나서 한 차례 걷어냈는데 다시 5.16이 일어나가지고 다시 덮어버립니다. 이 시기에 미군들이 들어와서 사고치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왜 소아에서는 소년에 대한 연민, 그 다음에 총쏜자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을 터뜨렸었죠. 아마 지금 그 진이의 체온에서 느껴지는 이 분위기는 굉장히 쓸쓸하고 허탈한 그런 상태에서 그냥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아야 되는, 여기에 대한 어떤 유형의 전망을 아직 가지고 있지는 못한 뭐 이제 이런 분위기 속의 시입니다. 그래서 샘터에서 살얼음을 쪼개고 물을 마시는데 눈동자가 그러니까 샘물이죠. 샘물이 이 찬 겨울 천지 사이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있더라. 문경세제 산막 곁에 흰떡 구워 팔던 그 유난히 눈이 막던 피난 소녀도 지금쯤은 누구 그늘에선가 지쳐 있을 것이다. 조용히 한강 기슭이라도 산책하련다. 이 세모의 어느 날이었던가 비밀의 연인끼리 인천 바다 언덕 잔디밭에 불을 질러놓고 오복잇 세워 팔짱 끼던 그 말 없던 표정들처럼 나도 먼 벌판을 조용히 산책이나 하며 김서린 한 해 상처들이나 생각해 보아야지. 이제 성찰적인 시예요. 한 해를 이제 새로 맞으면서 굉장히 지금 차분하고 다소곳하고 뭐 이제 그런 상태의 시인데, 이 시가 보니까 이제 동아일보 64년 12월 19일 날 지금 발표를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연말에 지금 쓴 시구만요. 새해에 쓴 시가 아니고 지금 신춘을 바로 이제 앞두고 있는 이제 그런 시죠. 이 시가 쓰여진 대목이 중요한 것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1964년에 한일 군료회담이 어떻게 왔냐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메모해 놓은 거 살짝 읽어볼게요. 박정희는 한일 군료회담을 강행했다. 1962년 11월, 그러니까 1962년이면은 4.19가 일어난 바로 다음 해예요. 61년도에 4.19가 일어나니까 11월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일본 외상 오히라와 비밀회담을 합니다. 이 비밀회담을 하면서 일제강점 36년의 죗값을 무상 3억 달러, 차관 2억 달러 이렇게 주기로 하고 서로 덮기로 했어요. 이걸 숨겨오다가 64년 3월에 야당에 의해 폭로가 됩니다. 이 야당에 의해서 폭로가 되니까 이 한일 군료회담을 반대한다는 투쟁이 격렬하게 불타올랐어요. 1964년도는 온통 한 해가 이것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63 계엄령이라고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무참하게 좌절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계엄령이 막 이렇게 휩쓸어간 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조용함, 허전함,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 좌절의 흉흉한 분위기 속에 겨울을 맞게 되는 거고, 그 겨울 속에서 지금 이 시를 쓴 거죠. 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현미라는 가수가 부른 보고 싶은 얼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거리마다 발길이, 거리마다 물결이 휩쓸고 지나간 허황한 거리에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뭐 하여튼 그런 노랫말을 가진 시예요. 이 시가 바로 이 63 시위, 그러니까 한일 군료회담 반대 투쟁으로 격렬하게 시위가 일어나서 그 시위를 계엄령으로 무참하게 좌절시켜서 그 좌절된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제 이 시가
이 유행가가 심금을 울렸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예, 지금 이 현미의 보고 싶은 얼굴과 같은 그런 시를, 그런 시대의 마음을 이제 신동엽은 진이의 체온이라고 하는 시로 썼습니다.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이제 성찰적이고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뜻풀이를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안에 거기 화담 선생의 겨울을 그리워 12폭 치마 아무려 여미던 진이의 체온으로 그 낭만들이 뿌려진 판문점 근처에도 아직 경의선은 소생되지 못했지만 서서히 서리 아침이 열리고 있을 것이다. 지금 분단 그 이전의 세계와 분단 이후의 자리에서 분단 이전의 세계를 이제 같이 상기하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상입니다.